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했던 환경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다 이제 했고요. 이제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들 살펴볼 건가 간략하게 이제 상의를 이제 드릴 텐데요. 같이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퍼셉트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 넘파이는 선수 지식에 이제 대응하는 이런 부분이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잘 아시거나 아니면 약간 이제 리뷰가 필요한 그런 이제 부분들로 이제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경망의 기본 단위인 퍼셉트론이 MCP 뉴런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제 학습 능력을 부여한 퍼셉트론으로 이제 발전했는데, 우리가 어제 이 퍼셉트론의 한계를 논의하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구현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 MCP 뉴런으로부터 퍼셉트론을 이제 갔는데, 이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이 필요했는가? 라고 하면 학습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과 관련해서 같이 이제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퍼셉트론의 한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는 것은 타당한데, 다만 퍼셉트론을 제대로 구현하고 나서 한계를 논의해야지 이 논의가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오늘 2일차에는 이제 신경망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신경망으로 넘어가려면 이제 어제 퍼셉트론의 한계점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가 되어야 할 거고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는 요 2.4절의 퍼셉트론의 한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고, 또 2.5절의 다층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결국 이제 신경망의 초기 형태고, 그리고 이제 이 다층 퍼셉트론을 통해서 신경망의 논의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오후 시간은 오후 시간부터는 이제 신경망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오전 시간에는 어제 남은 퍼셉트론의 논의를 해나가면서 신경망으로 왜 넘어가야 되는가 그런 점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이제 3장을 잘 수행을 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잘 수행이 된다면 내일 신경망 학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요. 그래서 이제 5차 역전파법까지 가급적이면 내일 대부분 다루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일차 정도 되면 신경망 알고리즘의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논의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몇 가지 그 안내 말씀 이제 드리면서 확인 말씀 드리면서 이제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유 폴더는 여전히 어제 이제 이미 다 확인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공유 폴더에 이제 보시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어, 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줌 회의 접근하실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뭐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왜 사용하시는지 잘 아시고, 또한 다시 보기가 어제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유튜브 채널을 이제 보시면 여기서 재생 목록에 이제 가시면 딥러닝 기본 재생 목록이 그 오늘 업데이트 된 것이 이제 나오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어제 이제 오후에 2시간은 그 PC로 이제 수행을 해서 잘 안 됐지만, 이제 세 번째 시간 오후 시간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신 부분들 살펴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그 제가 이제 수행하는 요 슬라이드에서 애니메이션과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보고 싶다는 요청들이 이제 그 몇 년 동안 이제 있어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요청들을 이제 다시 보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신 경우에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 우리가 그 설정했던 환경과 관련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생각을 좀 해가지고 이제 이 PC와 그 노트북을 이제 전환하는 노력을 제 쪽에서 좀 줄이기 위해서 이 강사 PC 이제 원격으로 접속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제 수행했고요.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어제 로컬로 그 설치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 그 미니콘다의 아나콘다 이제 파워쉘 프롬프트를 수행하시는 게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해상도가 조금 별로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아나콘다 파워쉘 프롬프트를 이제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 그 편리하게 접근하시려면 요 시작에다가 아나콘다 파워쉘 프롬프트나 이제 윈도우즈 파워쉘 프롬프트 그리고 이제 도커 데스크탑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위치하시면 편리하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혹시 아니시라면 그냥 뭐 찾아서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되고, 그래서 이제 아나콘다 파워쉘 프롬프트를 이제 선택을 이제 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같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콘다 environment 리스트라고 하는 명령을 입력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두 개가 이제 있으실 겁니다. 요 베이스랑 이제 파이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고요. 제가 이제 어제 설정 문제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요 테스트라고 하는 거를 이제 따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스는 이제 항상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요. 파이딥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환경을 통해서 이제 생성한 거고, 기본적으로는 요 베이스가 이제 활성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경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파이썬의 이제 버전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3.12 버전이 설치가 이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콘다 액티베이트 그리고 이제 파이딥 이렇게 이제 활성화를 하시면 이제 파이딥 환경이 활성화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명칭이 기억이 안 나시거나 그러신 경우에는 이제 콘다 인바이먼트 리스트를 통해서 맞다 맞다 파이딥이 있었지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이제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에 우리 어제 설치했던 것들이 이제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 주피터 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어제 실행한 내용, 이제 어제 실행한 상태로 이제 그대로 그 켜져 있으면은 이제 그 중복돼서 실행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실행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이제 안 하셔도 되고, 이제 이미 이제 켜져 있는 상태로 이제 그냥 가셨다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실행하게 되면 잠시 이제 기다린 다음에 다음 같은 방식으로 어, 원하는 이제 웹 브라우저가 시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제 우리가 수행을 했던 이런 맥락들을 이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제 작업하셨던 이제 데이 원이나 이런 파일이 자동으로 이제 열리실 겁니다. 만약에 아니다, 어떤 이유에서는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제 작업하시던 실습 폴더를 이제 찾아가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파이딥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수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 이거는 우리가 이제 로컬에 설치를 한 거죠. 이제 그 직접 설치를 이제 수행한 건데, 이 GPU 가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어제는 우리가 이제 도커라고 하는 환경을 이제 설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해당 환경을
설정하는 것으로 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설정은 사실 이제 다 되어 있는 이제 상태고요. 그러면 이제 그 도커가 시작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 작업 아이콘들이죠.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이 도커 데스크탑이 그 아이콘이 이제 만약에 없다. 이러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그 도커 데스크탑을 실행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커 데스크탑이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는지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상적 실행의 확인 여부는 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엔진 러닝이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 엔진 러닝이라는 이제 상태가 잘 수행이 된 이제 이렇게 이제 초록색 계열로 표시가 된다면 이제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요 이제 컨테이너스라고 하는 것과 이미지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개가 있으셔야 될 겁니다. 첫 번째 거 이거는 이제 그 GPU 접근이 가능한가를 이제 확인하는 GPU 테스트라고 부르겠습니다. GPU 테스트용이고 요 300메가 정도 이제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GPU 가속이 지금 도커를 통해서 수행이 된다. 라고 하는 점을 이제 확인했고요. 이제 그 용도로서만 이제 사용이 되는 거라서 뭐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진 않지만 뭐 굳이 이제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코드 베이직 파이 DB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제공하는 이제 도커 이미지인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이미지의 크기가 30기가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 시간에 이걸로 진행하면은 이제 환경 설정을 이제 상당히 기다려야 돼서 진도를 나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단 그 CPU 우리가 아직 GPU 가속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를 첫 번째 시간부터 바로 사용할 이유는 없었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여유롭게 다운로드를 이제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것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어제 이거를 그 실행하셨다면 당연히 그 지금 이제 오늘의 시점에서는 요 이미지가 다운로드가 돼서 활용하실 준비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신가요? 도커 이미지는 잘 다 준비가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과 같이 이제 하겠습니다. 만약에 주피터 서버를 지금처럼 어제처럼 시작을 하셨다면 요거를 일단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캔슬, 컨트롤 C를 두 번 누르시면 이 서버가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버가 이제 종료가 되게 되면 어떻게 이제 되는가? 라고 하면은 이 컨트롤 C를 이제 두 번 누르셔가지고 컨트롤 이제 C를 두 번 이제 누르셔서 요 이제 캔슬 신호를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키보드 인터럽트 이제 신호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그 엑싯 됐다. 그리고 이제 문을 닫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게 귀찮다. 그러시면은 그냥 제일 확실한 방법은 그냥 요거를 닫는 겁니다. 요걸 이제 닫아버리면 이제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점과 이제 관련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 그 환경 설정 파일, 이제 환경 설정 그 웹문서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제 필요한 설정은 다 하셨기 때문에 이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셔서 도커 컨테이너 이제 실행 그리고 이제 GPU 가속 활용이라고 하는 요 부분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명령이 지금 이제 파워쉘에서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존의 주피터를 종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명령 자체가 주피터가 활용하는 8888번 포트를 기본적으로 이제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명령을 이제 복사하신 다음에 파워쉘에다가 이제 바로 붙여넣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아나콘다 파워쉘 프롬프트가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파워쉘에서 이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과 같이 붙여넣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커 런으로 시작하고 파이딥 GPU의 포트는 8888번이고 또 이제 어제 우리가 이미 이제 확인한 바가 뭐냐면 요 GPU all이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제 설정이 이제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이제 상호작용할 수 있고 코드 베이직 파이딥이라고 하는 이제 이미지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전혀 수정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바로 엔터키를 입력하셔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형식의 로그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보시나요? 네. 이거는 그 이미지가 있으시고 도커가 어제 잘 설정이 됐다면 무조건 실행을 이제 보장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거는 논리적으로 별개의 컴퓨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동으로 웹브라우저가 열리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도커 인터페이스로 이제 오셔서 컨테이너스라고 하는 요 목록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컨테이너스에 이제 보시면 파이딥 GPU라고 하는 이제 컨테이너가 코드 베이직 파이딥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이제 활성화가 이제 실행이 이제 되었는데 여기 보시면 포트를 그 호스트의 포트 즉 이제 윈도우즈죠 현재 윈도우즈의 포트가 이제 컨테이너 내부의 8888번 포트로 이제 연결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접근하시는 이제 편리한 방법은 요거를 클릭하시는 겁니다. 이 포트를 이제 그 딱 클릭할 수 있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아마 직접 화면에서 보실 수 있으실 텐데 로컬 호스트 8888번 포트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요 패스워드는 코드 베이직입니다. 보이도록 제가 이제 설정하겠습니다. 이 패스워드는 보안 조치가 아닙니다. 이 패스워드가 없으면 그 매번 변경되는 긴 토큰 값을 여기다가 복사 붙여넣기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 간단한 패스워드를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다음과 같이 그 친숙한 주피터 환경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되시나요?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만약 여기까지 잘 안 되시거나 어려운 점, 궁금한 점 혹은 다시 확인하실 점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텐서플로우랑 파이토치 기반의 이 커널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제랑은 조금 명칭이 다르죠. 이게 딥러닝을 수행하실 때 요새 이제 텐서플로우 기반 또는 이제 파이토치 기반으로 이제 수행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동시에 설치를 해놨고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인 용량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텐서플로우 2 커널을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언타이틀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얘 명칭을 텐서플로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텐서플로우를 임포트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버전 확인을 수행하겠습니다. 이런 라이브러리들은 버전을 꽤 타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버전에 대해서 그 기록을 살펴보시고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을 이제 권장합니다. 여기서 이제 텐서플로우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식의 로그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로그의 형식을 보시면 이거에 뭐 그냥 로그가 발생한 시간값이죠. 시간값이고 그리고 이제 요 두 번째 로그의 두 번째 형태를 보시면 요건데 요거 이제 로그의 유형입니다. 이게 인포가 있고요. 워닝이 있고요. 그리고 에러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제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자명하게도 I로 시작하는 것은 info고 W는 워닝이고 E는 이제 에러인데 info는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워닝은 신경 써야 될까? 약간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고요. 에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에러 메시지가 발생하면 이제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텐서플로우가 유난히 이런 로그를 많이 발생시키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동작을 잘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번잡스러운 로그가 좀 많은 편입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렇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건 정보성이 이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 텐서플로우 2.16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GPU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GPU 이제 확인을 이제 해보면 요 텐서플로우 이제 컨피그에서 리스트 피지컬 디바이스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명칭이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자동 완성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수행하시고 그냥 이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하시면 또 훅 놀라실 수 있는데요. 역시나 똑같습니다. 정보성 로그구나. 그래서 이제 정보성 로그구나. 뭐, could not open file to read numa node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어쨌든 뭐 왜 이런 것이 이제 발생하는가는 그거에 뭐 텐서플로우 쪽에서 할 일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GPU 장치에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목록에 GPU가 잘 나오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실 일은 없는 겁니다. GPU 접근이 이제 가능하신 상태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장치에서 이제 그냥 GPU 가속이 이제 됩니다. 그냥 그게 끝이고, 그래서 4일차 이후에 우리가 이제 GPU 가속을 기반으로 해서 왜 수행해야 되는가, 이런 점들을 아마 합성곡 계층을 이제 활용하면서 점차적으로 대해서 상의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끝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 다음 주에 월요일에 업무에 복귀하셔서 이제 이 내용들을 이제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환경 설정을 하실 게 없다는 겁니다. 그냥 도커를 잘 설정하시고 어제처럼 제가 드린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그냥 무조건 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막 설치하고 설정하고 막 시행착오를 거치시는 이런 부분들은 직접 고생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쪽에서 좀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논의사항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텐서플로우가 GPU 가속이 되는 걸 잘 확인하셨는데, 이번에는 그 시스템과 플랫폼 정보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파이썬 3.10 버전을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데, 그 플랫폼이 무엇인가 보시면 리눅스입니다. 그죠? 즉 이제 윈도우즈에서 동작을 하고 있지만 이 컨테이너 내부는 이제 리눅스로 동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그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이 도커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가상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그 하드웨어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호스트 운영 체제가 있는데, 지금의 그 강의장 PC를 활용하시는 경우에 이제 윈도우즈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요 기술 자체는 리눅스에서 개발이 됐고, 또 이제 맥까지도 지원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리눅스를 위해서 그 많이 이제 활용이 이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도 리눅스를 적극적으로 이제 품으면서 이 기술을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도커가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윈도우즈 호스트를 사용하더라도 이 우리가 이제 활용하는 앱들은 특정한 리눅스 커널 위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스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의 경우 이런 이제 딥러닝 소프트웨어들은 대부분은 리눅스에서 동작을 합니다. 그 리눅스를 기반으로 해서 그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요 윈도우즈냐 리눅스냐 이제 맥이냐와 이제 상관없이 대체적으로 이제 도커를 이제 설치하게 되면 그 위에서 이제 동작하는 앱들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리눅스 커널 위에서 동작을 하니까 윈도우즈를 사용하시더라도 뭐 듀얼 부트나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이 그냥 리눅스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스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실행을 이제 시키면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행이 되고, 그 안에서는 이제 윈도우즈의 뭐 윈도우즈가 호스트인 거와 상관없이 원하는 이제 환경을 이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수행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생성된 파일은 현재 윈도우즈 파일 시스템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상의 이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이 논리적으로는 별개의 컴퓨터입니다. 따라서 이제 실습하신 파일을 획득하시기 위해서는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컴퓨터한테 그 다시 다운로드를 받는 것이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컨테이너에서 이제 호스트로 다운로드를 이제 받으셔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그 print working directory라고 하는 이제 명령을 입력하시면 이 경로 자체가 제가 다 설정을 한 건데요. 홈미 workspace라고 하는 경로에 현재 이제 노트북 파일들이 생성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그 윈도우즈의 뭐 C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는 걸 보면은 아 이게 진짜로 리눅스 기반의 플랫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경로를 보시면 이제 유닉스 스타일의 경로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하시던 그런 이제 내용이 있는데 나의 실습 파일 이 컨테이너 내부에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이 작업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다운로드를 받으셔야지 직접 획득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 만약에 이제 그 자신의 실습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싶으시다 라고 하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다운로드를 받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논의사항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어,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는 그 도커를 실행해서 이 컨테이너를 바로 접근해서 실습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렇게 이제 앞으로 오늘 현재 시간 이후로부터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경이 이제 설정이 됐고 활용 가능하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이 텐서플로우 자체를 활용하기까지는 한 4일차 정도까지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이 잘 설정되었다는 것은 알겠지만 실제로 이제 활용은 이제 본격적인 활용은 4일차부터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새로운 폴더를 만드실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네요. 왜냐하면 이 컨테이너 자체가 그 완전히 독립된 새로운 어떤 공간이기 때문에 뭐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냥 바로 작업을 수행하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어제 그 작업하신 데이원 파일을 여기다가 올려서 한번 실행하는 걸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어제 이제 어, 실습 폴더로 이제 가셔가지고요. 이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제 다운로드 폴더로 이제 이동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작업하시던 실습 폴더로 이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day1.ipynb 파일이 있고요. 요거를 이제 업로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day1.ipynb가 이제 컨테이너 내부로 이제 들어왔고요. 요거를 이제 클릭해서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시면 여기서 이제 커널을 선택하라는 그런 요청이 이제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어제와 다르게 그 제가 이제 텐서플로우 커널하고 파이토치 커널 두 개로 이제 나눴기 때문에 어제와 이제 커널이 이제 명칭이 다르고요. 그래서 텐서플로우 2 커널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어제 거는 파이토치로 하나 텐서플로우 커널 하나 상관없으신데요. 기본적으로는 텐서플로우 커널을 선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선택하시고 선택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 day1.ipynb 파일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전체 다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run all cells 이렇게 이제 수행하시면 그러면 이제 그 어제 수행하셨던 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다다시 실행이 될 겁니다. 뭐 당연히 끝까지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이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오류가 없다면요. 그래서 이제 뭐 넘파이 버전도 뭐 그렇고요. 나머지 내용도 이제 모두 다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어제 마지막 순간에 우리 이제 정확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부에서 작업한 노트북 파일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업로드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작업한 파일을 직접 가져가시고 싶다. 이제 어딘가 이제 뭐
뭐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클라우드에 저장하시거나 뭐 저장 매체를 통해서 가져가고 싶으시면 이 작업하신 내용을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된다. 이런 점을 기본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시면서 중간에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그때 이제 알려주시면 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 환경 설정과 관련해서 이제 잘 수행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제 뭐 테마나 이런 것들의 설정과 관련해서는 동일합니다. 어제 이제 그 하신 것까지 동일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진도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TensorFlow 2 커널로 데이 2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직은 텐서플로우가 이제 필요하진 않고요. 잘 동작하는 건 이제 확인했으니까 숟가락 젓가락 올려놓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 올려놓고 시작하시는 것을 이제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 활용 방법은 이제 어제와 동일하고요. 이제 데이 2가 새날이 밝았습니다. 데이 2 다음과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기화 설정 이제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제 데이원의 논의를 좀 이제 이어서 이제 살펴보고 이제 싶은데요. 어제 이제 퍼셉트론을 이제 잘 구현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 퍼셉트론의 구현을 좀 이쪽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958년 퍼셉트론을 이제 어제 애써서 구현했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클래스 퍼셉트론으로 잘 구현을 해주셨고, 다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거 어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 논의를 반복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제 데이원을 여셔서 노트북을 열어서 이 노트북의 셀을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북들 간에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2로 오신 다음에 요거를 클립보드 아이콘을 이제 하시면 데이1에서 데이2로 노트북 셀의 복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이 데이2 셀의 첫 번째로 시작한 셀이 1번인데 요 퍼셉트론을 복사하시면 요 셀의 번호가 2번이 아닐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셀을 복사하시면 셀의 실행 번호와 이 출력 결과까지도 모두 다 이제 복사가 되는데요. 그 복사가 된다고 해서 실행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복사하신 다음에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해주셔야 그래야 이제 이 정의가 여기서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해주시면 이 첫 번째로 실행한 셀의 번호가 몇 번이 됐든지 간에 그 번호 다음 번호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같이 이제 하시면 이제 잘 이제 준비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 정의에 대해서는 만약에 리뷰할 필요가 없다면 그냥 적어 두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1958년에 퍼셉트론의 정의다라고 하는 점만 그 표기를 해두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크다운에서 제목 수준을 이제 조정하면 이 데이2의 퍼셉트론 이런 식으로 그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여기 마크다운을 작성할 때 여기 보시면 우물정자 2개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 수준 2번입니다. 이거는 그
워드라든지 이런 거 문서 작성하실 때와 원리가 동일합니다. 그 이제 기호로 하는 것만 이제 차이점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물정자 한 개인 경우에는 이제 제목 수준, 이제 그 가장 이제 최상단의 이제 제목 수준이고요. 그래서 데이 2에 이제 1958년 퍼셉트론 이렇게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에 논의는 이제 퍼셉트론의 한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제 주제는 그 한계점이 무엇인가? 그 점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는 이 퍼셉트론의 이제 한계점과 관련해서 엔드랜드 5월이 이제 잘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근데 어제 왜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를 안 했는데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제 퍼셉트론은 이 퍼셉트론 한 게 이제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선형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계산의 이제 불안정성입니다. 비효율과 불안정성. 요 2번의 경우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같은 모형으로 궁극적으로는 이제 대체가 이제 됐고요. 선형 모형의 한계점은 신경망으로 전진하면서 극복이 됐다. 이렇게 이제 간결하게 먼저 언급드리면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그 5월이 어제 수행이 됐는데 몸 푸는 겸 해서 5월을 한번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5월이고요. 퍼셉트론이고요. 5월이 되고 싶다면 이제 XS 진리표 이제 입력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Y5월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만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는 이제 모두 다 1인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요 5월에 바로 이제 fit을 이제 수행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fit을 수행해서 이제 XS 그리고 이제 YOR 이렇게 수행하고 학습 횟수는 그 어제 이제 10번을 주긴 했는데 한 이제 대여섯 번 정도면은 이제 완료가 되는 것을 확인했죠. 그래서 이제 5번 정도 주고 그리고 이제 학습률은 이제 어제 0.1이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잘 수행이 됐다면 결과적으로 Y5R이라고 하는 것과 5R에 이제 XS를 이제 전달했을 때 이 두 결과가 모두 다 이제 일치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점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금방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오늘은 그 모든 분들이 다 줌 화면을 잘 활용하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실제로 매개 변수를 평가를 해도 매개 변수의 변화가 이제 없어지면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된 듯한 느낌이고 어서션을 이제 통해서 이제 해결이 되는데 이제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근데 왜? 왜 이 매개 특정한 매개 변수의 설정이
특정한 매개 변수의 설정이 이 문제를 해결할까? 라고 하는 점이 이제 궁금한데요. 그걸 위해서 같이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 데이터를 좀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요 PLT라고 하는 것을 이제 통해서 산점도 그래프를 좀 그려 보겠습니다. 잘 그려졌는데 요게 이제 좀 너무 커서 잘 안 보이니까 그림 크기만 좀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설정은 약간 잡다구리한 설정입니다. 이 그림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 매우 이제 자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의 의미를 보시면 자명한데요.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0,0에서는 0이다. 그래서 0,0에서는 y 값이 0인 겁니다. 0,1에서는 1이다. 그러면 0,1에서는 1이다. 1,0에서는 1이다. 1,1에서는 1이다. 다음과 같이 수행했고요. 요 이제 컬러 맵에서는 이제 그 블루랑 화이트랑 레드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색상에 대해서 세 가지의 색상으로 이제 표현하는 그런 컬러 맵을 이제 설정했고요. 이 색상의 이제 할당은 적당히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값을 제공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파란색이랑 빨간색으로 자동으로 이제 결정이 돼서 이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근데 색상을 이제 구분한 이유는 이 두 가지가 이제 어떻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 이 그래프는 5월의 분포를 산점도로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에 이제 제목을 이제 주자면 이게 이제 5월인 거죠. 괄호가 좀 지워졌습니다. 뭐 굳이 안 줘도 되지만 이게 이제 5월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퍼셉트론이 왜 저런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좀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적화된 매개 변수 이제 W가 0.2와 0.2 그리고 B가 0.0입니다. 현재로서 이제 그렇게 설정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왜 해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